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유로그룹 긴급회의에서 그리스 구제금융협상안을 타결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리스는 이 자리에서 현재 구제금융 조건을 계속 유지하라는 유로존 재무장관들의 요구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그리스와 채권단은 오는 20일 다시 만나 구제금융협상안에 대한 논의를 계속할 전망입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 총재는 그리스가 긴축 이행에 의지가 없다면 더 이상 추가 금융 지원이 불가하다는 견해를 드러냈습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그리스의 경제개혁에 관한 진행 상황을 평가할 것이라며 이행이 실행되고 있지 않은 경우 IMF의 자금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로레타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6월 기준금리 인상은 실현 가능한 선택이라고 밝혔습니다. 3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에 인내심을 가질 수 있다는 문구를 변경해 올 중반 금리를 올리는 방향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메스터 총재는 인내심이란 단어를 삭제하는 것은 연준이 공식적으로 6월 금리 인상에 대해 문을 여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지난해 4분기 국내 총생산이 전년 동기 대비 15.2% 급감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기 침체에 빠졌던 2009년 3분기 이후 최악의 성적표를 기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을 둘러싼 러시아와의 갈등이 GDP 급감의 원인으로 석탄과 철광석 산업의 중심지인 동부 지역은 전체 GDP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 증시 와이드 박미라입니다. 그리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이 협상 타결에 또다시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회의 직후 그리스 재무장관은 구제금융 연장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죠. 오는 20일 다시 만난 자리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역시 이런 불안감이 고스란히 전해지면서 유럽 증시는 모두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대통령의 날을 맞아 하루 휴장에 들어가는데요. 먼저 마감한 유럽 증시 분위기부터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날 영국 증시는 0.24% 하락한 6,857의 거래를 마쳤고요. 독일 증시도 0.37% 밀린 1,923포인트, 그리고 프랑스 CAC 지수가 0.16% 하락한 4,751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시장 잠시 후면 문을 열게 될 텐데요. 어제 코스피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한 가운데 코스닥은 셀트린 효과로 610포인트까지 올랐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변수는 바로 금통이겠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금리 동결을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 뚜껑은 열어봐야겠습니다. 설 연휴를 코앞에 두고 어떤 대응 전략으로 임해봐야 할지 자세한 대응 전략 살펴봐드리죠. 출발 증시 와이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시초가 공략주 알아보는 시간이죠. 이상로의 한방샘 플러스 이상로 멘토님 어김없이 스튜디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기분 좋은 화요일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어제 추천하셨던 종목 시젠이 10%, 장중 10% 놀라운 수익률을 기록했기 때문인데요. 또 한 가지 종목이 이수앱 지수인데 지난주 추천 종목이었는데 조기 목표 달성 이후 AS를 해드린 종목인데 어제도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보유하신 분들 수익률이 정말 놀라우실 것 같아요. 보유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AS 도와주시죠. 네. 그러면 시젠부터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젠이 어제 이제 갭상승을 조금 하면서, 네. 이게 참 너무 높게 고가권역이 형성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또다시 크게 급등이 좀 나타났죠. 자, 한번 보시면 시가가 2.6%의 어느 정도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고가권역까지 뭐 상한가에 1% 모자른 14% 가까이 그렇게 수익이 나는 상태고요. 자, 일단 그렇습니다. 크게 오르는 모습 상당히 긍정적이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바이오 섹터군에 대한 날이었죠. 그래서 그 뭐 종목을 잘 골랐다기보다는 섹터군 자체를 제가 잘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수익이 같이 우리에게 와줬고요. 네. 그래요. 제가 볼 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나머지 바이오 제약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거 이어서 이수앱 지수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이수앱 지수가 지금 일주일 지났는데 한 26% 정도 수익이 났어요. 네. 그래서 상당히 큰 수익이 났었는데, 사실 이수앱 지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크게 제가 이거를 굳이 골라서 추천을 했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바이오 시밀러 관련주 나머지 두 개가 있는데요.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네.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고가군역 넘어가는 종목군은 잡기가 힘듭니다, 사실. 네. 상당히 리스크가 따르는 부분이었고, 자,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무섭죠, 이 종목. 예, 고가군역으로 넘어가는 상태에서 지금 올리는데, 이게 네. 사실 셀트리온은 자, 이 방송 중에 이런 말씀 드려도 되려는지 몰라도, 이게 신용 뒷돈이란다. 그 신용 물량이 많아요. 신용 물량이 많기 때문에 네. 지금 갑작스럽게 올려서 만기가 네. 조금 다가오고 있는 상태예요. 좀 조심을 네. 하셔야 되고, 자, 대신에 이런 거는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오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 그리고 리스크도 상당히 우리가 제한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자리였죠. 그래서 계좌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종목군들이 안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좀 더 바닥권역에서 리스크 자체가 제한적일 수 있는 종목을 선택을 하시는 게 맞겠고, 자, 일단 제가 선택을 하는 종목군들이 항상 뭐 일주일 안에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사실. 하지만 결국에는 또다시 큰 오름세를 항상 기록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모습을 보고 항상 조금은 믿고 종목 한번 기다려 보시는 전략이 좀 더 낫지 않나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 뭐 제일 아쉬운 거는 무승부되는 종목이나 패되는 종목군도 네. 흐름 자체가 일주일 동안 안 나타났을 뿐이지, 결국에는 이게 참 어제 같은 경우 인보표 이런 거 상한가에 또다시 한번 또 크게 도달하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방송 중에서는 이게 또 그때는 또 무승부를 기록을 했거든요. 네. 자, 이런 모습이 다 연출이 되는 부분이니까 네. 한번 뭐 시간적인 부분으로 조금 이 종목부터 달성이 될 수도 있고, 왜 내 종목은 또 왜 이렇게 달성 안 되냐, 또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그럼 네. 또다시 뜸을 들이면 더욱더 큰 또 상승이 또다시 오는 거고, 아무튼 어제 시젠 그리고 네. 이수앱 지수 수익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이오 제약주 가운데서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고 하셨죠. 이수앱 지수와 시젠 AS 도와드렸으니까요. 구하신 분들 수익 대단히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자 시초가 5% 공략주도 만나볼 텐데요. 자, 긴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일단 공략을 해볼까요? 네, 이게 항상 연휴가 끝나고 나면 또 다른 분위기가 또 돕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은 항상 이게 순환매가 항상 돌거든요. 그럼 개별주 장사에서 순환매가 돈다면 지금 또 달려가는 종목군들이 또 계속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우리가 또 올라올 수 있는 섹터군을 좀 더 찾는 게 중요한데요. 오늘 유진테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진테크 한번 일단 먼저 보시면 바닥권역 자체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죠. 그리고 주가 자체가 어떻게 움직였어요?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지고 난 다음에 지금 넘어오는 상태고, 이 주가가 빠졌던 이유가 이제 바로 실적적인 분위기 때문에 빠졌어요. 지금 이제 유진테크가 주로 하는 캐시카우 시장을 가지고 있는 게 플래시 낸드 사업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지금 플래너 낸드 사업이죠. 낸드 사업이죠. 그런데 요게 최근에 이제 V낸드, 3낸드로 이제 넘어가면서 사실 그 유진테크가 가지고 있던 캐시카우 시장이 상당히 위협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장비를 만들어낸 모습이 바로 ALD 아니면 SAG 장비에 대한 부분인데요. 쉽게 말씀을 드려서 네. 그 반도체의 외형의 측정을 하는 장비,
그리고 뭐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장비 자체를 새로 개발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좀 더 나타날 것이라고 보는 부분이고,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초가 상당히 뭐 안정되게 흘러가고 있는 상태고요. 느낌이 또 좋죠. 자, 요 종목 지금 자리에서 매수하시면 됩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목표가는 플러스 5%, 손절가는 14,200원 타이트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시초가 5% 공략주는 유진테크였죠. 바닥권 확인이 이루어지고 있다. 시초가에서 공략을 해보고 손절가는 14,200원이라는 점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님과 함께했습니다. 설 연휴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장 전망과 출발 상황 분석 도와주실 두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JBS타익의 김진경 연구원님, 메리츠종금증권 김건호 연구원님 두 분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2월 17일 화요일장 오프닝 벨이 울렸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휴장한 가운데 유럽 증시는 그리스 문제가 다시 한번 불거지면서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기도 했죠. 자, 오늘 우리 시장 코스피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까요? 일단 오늘 금통이라는 변수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출발 분위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연구원님 집계가 됐습니까? 네, 현재 선물 지수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선물 지수의 경우는 0.44% 하락한 249선에서 거래가 시작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선물 지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에 어제 좀 매수세로 인해서 소폭 상승세로 마감했지만은 오늘의 경우도 좀 수급에 따라서 좀 방향성이 달라질 수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좀 넓게 본다면은 좀 박스권 안에서 좀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선물 지수의 경우는 한 제가 봤을 때 245선에서 한 250선 사이 이 박스권을 그리면서 움직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고요. 현재 코스피 시장 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의 경우는 0.19% 하락한 1954선에서 거래가 시작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시장 자체가 벌써부터 좀 설 연휴가 시작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좀 현저히 좀 줄어드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 코스피 지수도 아직까지는 좀 뚜렷한 방향성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장만큼은 조금 이제 보수적인 좀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고요. 따라서 일단 뭐 설 연휴를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은 물론이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좀 조정 장세가 예상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현재 일단 코스피 시장의 경우는 한 오늘 1960선을 좀 돌파하느냐 여부를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아직까지는 좀 1960선 부분이 거의 좀 121선이 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좀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은 오늘은 좀 힘들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려볼 수가 있겠고 현재 코스닥 지수의 경우 0.18% 상승한 611선
21선에서 거래가 시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의 경우는 워낙에 좀 가파르게 상승세를 이어와 주고 있는데 좀 아래 그 이평선이 좀 강하게 지지를 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환율 지수의 경우는 제가 지금 아직까지 환율 지수도 마찬가지로 좀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봤을 때는 아무래도 한 1,100원에서 1,100원대 초반 부근에서 움직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자, 긴 연휴를 앞두고 일단 거래 대금이 많이 줄어든 상태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는데요. 자세한 수급 분석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건우 연구원이 코스피, 코스닥 수급 어떻게 집계가 되고 있나요? 네, 현재 기준으로 코스피에서는 개인이 80억 정도 순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3억, 43억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구정 전이라 거래가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기관 수급 주체별로 좀 잘라서 보면 금융, 투자, 보험, 투신, 기타 금융, 은행, 연기금, 사모펀드, 기타 법 전 주체별로 좀 소폭의 매도폭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 먼저 드리고 업종별로 좀 보죠. 개인 외국인이 좀 많이 산 업종은 코스피에서는 제조, 그리고 운송장비, 전기전자, 의약품, 철강금속, 섬유의복, 화학, 음식료, 통신, 기계, 운수창고, 건설 이런 순으로 좀 순매수폭을 가져가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크게 매수한 업종은 많지 않고요. 전기전자, 통신, 전기가스, 철강금속, 의료, 정매, 그리고 음식료 요 정도 순으로 좀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IT 같은 경우 기관과 외국인이 좀 동반 순매수하고 있는데 최근에 좀 매수폭을 많이 가져가지 않았던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매수폭을 가져가는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외국인들 수급의 특징은 최근에 경기민감주들을 슬슬 코스피 쪽에서 좀 담고 있죠. IT라든지 철강금속이라든지 이런 업종들, 운수창고도 그렇고요. 이런 업종들 좀 사는 걸 보면 화학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또 코스피 쪽에서는 물론 대량의 어떤 매수폭은 아니지만 소폭이라도 이 경기민감주들을 포트폴리오에 슬슬 실어가는 느낌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기관 같은 경우는 IT에 대한 지속적인 럼콜 이 부분이 코스피에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음식료 같은 경우에 특징적인 게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 일단 실적은 확인했고 내수에 대한 포커스 이런 부분들 봤을 때는 음식료도 최근에 매수폭. 오늘은 통신도 좀 동반 순매수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통신은 최근에 좀 매수폭을 가져가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낙폭에 대한 이 부분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이 좀 나온 업종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소형주 쪽 한번 살펴보죠. 개인이 71억 순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40억 순매도, 기관이 2억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 주체별로는 금융투자, 그리고 기타 금융, 연기금, 사모펀드, 기타 법인 정도 순매도하고 있고요. 투신과 국가지방단체는 순매수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을 살펴보면 외국인 같은 경우 코스닥에서 외국인 같은 경우 벤처, IT, 그리고 소프트웨어, IT 부품, IT 하드웨어, 방송 서비스, 의료 정비, 디지털 콘텐츠, 유통, 일반 IT, 금속, 음식, 담배 이렇게 매수폭 가져가고 있는데 특징적인 건 역시나 IT 쪽으로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외국인 같은 경우 좀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이 부분이 좀 특징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역시 IT 지수, 그러니까 IT 쪽에서 시가총액 비중이 큰 종목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방송 서비스, 디지털 콘텐츠, 우량 기업, 그리고 금융, 소프트웨어, 화학, 소형주, 통신 서비스 이런 순으로 좀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기관 같은 경우도 역시나 IT 쪽에서 좀 큰 종목들은 코스닥 쪽에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 쪽으로 오랜만에 사고 있다. 바이오 쪽을 최근에 많이 샀는데 최근에 담지 않았던 컨텐츠 쪽을 좀 매수폭을 가지고 가고 있다. 이런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동반 순매수하는 건 IT 그리고 방송 서비스 쪽,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 이쪽을 외국인과 기관이 중소형주 쪽에서는 동반 쪽으로 좀 순매수를 하고 있다. 낙폭이 좀 과했던 단기적으로 낙폭이 나왔었던 콘텐츠주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바닥권에 왔다라는 느낌을 좀 받은 건 아닌가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업종별 분위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일단은 좀 쉬어가는 흐름이 포착되고 있는 가운데 업종별로 보니까 보험업이 가장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또 금통위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업종별로는 어떤 업종이 특징적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김진경 연구원님. 네, 앞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현재 보험업종이 좀 네. 2%대 하락세를 보여지고 있는데 현재 이제 그 중에서도 삼성화재의 경우가 좀 9%대요 하락세를 네.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삼성화재의 이런 급락세로 인해서 보험업종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흥국화재의 경우 현재 좀 3%대 강세를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이제 업종별로 좀 본다면 가장 이제 인기를 끌고 있는 의약품 업종을 좀 빼놓을 수가 없는데 현재 의약품 업종의 경우는 0.12%가량 강보합권에서 시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좀 일동제약의 경우는 5%대 강세를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요유제약의 경우는 2%대 강세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삼성제약의 경우는 좀 4%대 하락세를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일단 전기전자 업종의 경우도 좀 약박권에서 거래가 시작되고 있는데 전기전자 업종의 경우 중에서도 일단 삼성전자의 경우 0.51%가량 하락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그 사막 콘덴서의 경우 1%대 강세를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세방전지라든지 한솔테크닉스, 써니전자 대부분의 이제 전기전자 관련주들이 약세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업종별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코스닥 업종별로 좀 살펴본다면은 일단 제약 업종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1%대 강세를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인포피아의 경우도 2%대 강세를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진비엔지나 이제 서울제약 경우도 소폭 좀 강박권에서 거래가 시작되고 있고 반면에 에스텍파마의 경우도 2%대 약세를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섬유의료나 이제 종이목재도 좀 약박권에서 거래가 시작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고요. 일반 전기전자도 마찬가지로 0.19%가량 하락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의료 정밀기기도 마찬가지로 0.85%가량 하락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인바디의 경우 현재 좀 2%대 약세를 보여지고 있고요. 루트로닉이라든지 아이센스의 경우도 1%가량 좀 약세를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어서 외환시장 출발 상황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그리스 문제가 다시 한번 난항을 겪으면서 달러화 가치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오늘 더욱이 금토일까지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출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서울 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90전이 하락한 1101원 50전에 개장했습니다. 개장 이후 1100원 30전과 1102원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이 시간 현재는 1100원 3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약보합세로 출발한 것은 유럽 외환시장에서의 달러 엔의 하락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달러 엔이 하락 압력을 받은 것은 그리스 채무 협상이 갑작스럽게 결렬되면서 이에 따른 실망감으로 위험 회피 심리가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럽 증시가 하락세를 보였고요. 유로 달러가 최근 거래 범위의 하단으로 내려온 가운데 호주 달러와 파운드화 등 다른 위험 통화들 역시 유로화와 동반 약세를 보였습니다. 원화의 경우는 이전에는 그리스 사태와 관련된 우려가 증폭되었을 경우 다른 위험 통화들과 함께 약세를 보였습니다만 이번에는 일본 엔화와의 동조화가 지속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달러화 대비 소폭의 강세를 보이면서 유럽 역외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달러 원이 위험 회피보다는 달러 엔과의 동조화를 추정하는 이상 오늘 아시아장에서 역시 달러 엔이 동향에 주목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로 인해서 제한적인 움직임이 예상됩니다. 달러 엔은 지난 11일까지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118엔대에서의 박스권 거래가 진행 중에 있고요. 미 연준이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그리스 채무 협상 결렬이라는 위험 회피 요인까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방향성이 둔화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스 채무 관련 협상이 막판에 타결될 것이라는 기대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만 그리스가 구제금융 프로그램 연장을 거부할 가능성 역시 상존하고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 달러 엔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재료는 많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그만큼 달러 원 역시 1100원을 크게 벗어나는 상승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전환시킬 수 있는 재료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에 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날 발표되는 미 연준의 1월 FOMC 회의 의사록이 매파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최근 차익 실현성으로 약세를 보인 달러화가 저가 매수로 반등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일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회의가 열립니다만 추가 부양책이 발표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외환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열리는 한국은행 금통위에서는 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만약 소수 의견이 나올 경우 환율이 반등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달러원은 1095원에서 1105원 사이 거래 범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외환시장 전망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님의 분석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글로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종목은 셀트리온과 CGN인데요. 이 램시마의 미국 조기 출시 가능성에 연일 급등세를 자랑하더니 신고가를 쓰고 있죠. 이틀째 상한가 기록하더니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장 초반 대비 상승폭이 좀 다소 줄었다는 점, 그리고 신용장고가 많다는 점 우려를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CGN도 앞서 이상로 멘토님의 추천 종목으로 확인해드린 종목인데요. 어제 8% 급등이 오늘도 3% 이상의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랠리를 이끌고 있는 바이오 제약주들 앞으로 조정 나온다면 접근 가능한 것인지 투자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호 연구원님. 네. 셀트리온이 지속적인 강세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좀 힘이 좀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거래량이 초반에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끝까지 봐야겠죠. 끝까지 봐야 되는데 상한가 2번 나왔고 오늘 세 번째 거래일인데 오늘 만약에 양봉으로 좀 못 끝낸다라고 하면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이틀 동안 굉장히 좀 많이 나왔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슬슬 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게 됐죠. 근데 실적은 잘 나왔습니다. 실적은 굉장히 잘 나왔죠. 전년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103%, 매출액도 100% 넘는 상승폭, 당기순이익도 두 자릿수 상승폭 다 보여줬고요. 중요한 건 이제 이 셀트리온의 파트너사인 미국의 호스피라가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 인플렉타를 주요 유럽 시장에 좀 출시한다. 그래서 결국에 이 호재가 또 셀트리온까지 오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을 좀 하고 있고, 이제 바이오시밀러 쪽이 슬슬 올해부터 이제 슬슬 얘기들이 나오는 게 2, 3년 안에 대부분 굉장히 풀릴 바이오시밀러 쪽이 많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최근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종목들이 좀 주목을 받는 것 아닌가. 물론 이제 시가총액이 큰 바이오 종목들이 좀 올라가면서 작은 바이오 종목들도 대체적으로 좀 잘 움직이는 느낌들인데 이제 구정이 지나고 나서 확실한 방향성이 좀 나오겠죠. 방향성이 좀 나올 텐데 이 방향성이라는 게 앞으로 더 이제 코스닥 쪽에서 바이오주들이 강세를 보여주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코스닥 지수 전체를 좀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기가 왔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시즌 같은 경우에는 대상 포진 제품이 FDA 허가로 ODM 계약이 가속화될 것이다 라는 얘기 때문에 오늘 또 올라가고 있는데, 국내 최초로 미국 식품의약국이죠. 일명 FDA라고 알고들 계신데, 이 FDA 인증을 획득함에 따라서 제조업체 개발 생산 방식, 일명 ODM이죠. 이 제조업체 개발 생산 방식이 ODM이고, 이제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이 이제 OEM이라고 하는데, ODM 계약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사들이 이제 목표가에 대한 보고서들을 좀 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을 좀 확인은 해야겠지만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이 계약이 완전하게 체결된 건 아니니까요. 근데 물론 FDA 인증과 허가를 받았다는 부분, 인증을 획득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점수를 좀 줄만하다라는 투자자들의 의견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국내 분자 진단업계 최초입니다. 분자 진단업체를 보면 시제품만 아니라 DNA 링크라는 종목도 있고 테라제니틱스도 있는데, 분자 진단업계 최초 FDA 인증을 통해서 생산관리와 연구개발 역량에서 이제 미국 FDA가 요구하는 품질 관리 시스템을 갖추게 된 거죠.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해서 올해 다국적 분자 진단업체와의 ODM 계약이 눈에 가시권으로 좀 들어온다. 이런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오늘 전체적으로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셀트리온보다 오늘 움직임으로만 봐서는 시즌이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듭니다. 근데 일단 물론 이 종목도 종가가 굉장히 좀 중요하죠. 그리고 거래량도 조금 더 나왔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좀 아직까지 완벽한 이 대세 상승 종목, 이런 종목으로 판단하기에는 저는 조금씩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전체적으로 바이오 업종이 당분간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과연 지금 신규 매수로 이 리스크를 감안한 수익률이 있어서 밑에서 잡은 분들보다 더 상대적으로 좋을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솔직히 좀 긴가민가한 부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좀 하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완구 테마주가 오늘장 급락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이었죠. 이완구 총리 인준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오늘 총리로서의 첫 출근을 시작했는데요.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았기 때문인지 이제 기대감이 사라졌기 때문인지 관련 테마주 신성솔라에너지, 신성 ENG 등 오늘 급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은 삼성화재인데요. 앞서 잠깐 살펴봤는데 오늘 급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도 안 좋았는데 주주 환원 정책이 변경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일단 급락세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생명도 며칠 전 급락세가 나왔는데 삼성화재로 그것이 옮겨간 것인지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김진경 연구원님. 네, 이완구 테마주의 경우 오늘 좀 전반적으로 좀 급락세를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관련주라고 하면 이제 신성 관련주, 이제 신성솔라에너지라는 신성 FA, 또 이제 모나미도 좀 관련주에 포함이 되고 있는데 일단 뭐 사실 이제 그동안의 주가에 따른 이제 상승은 좀 기대감으로 좀 반영이 되면서 그동안 주가가 이끌어 왔었고, 이제 국회의 그 인준이 좀 통과가 되면서 이런 기대감이 대부분 다 사라진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에 따른 좀 차익실현 매물이 좀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라는 건 이제 전반적으로 좀 기대감으로 인해서 좀 끌어올리는 경향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렇게 인준이 통과가 되면서 기대감은 좀 대부분 사라진 상황이고요. 오히려 지금 신규 매수 접근은 상당히 좀 리스크가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국회 인준 통과, 이제 대부분 이제 마무리가 다 지어졌기 때문에 관련주의 경우는 앞으로는 좀 그동안에 올라왔던 부분을 좀 대부분 내놓는 좀 차익 실현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도 좀 보유하신 분들이라면은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할 때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오히려 좀 이런 관련주들이 사실은 뭐 뚜렷한 실적이라든지 뭐 영업이익을 좀 가장 크게 좀 내는 회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아직은 신규 매수는 좀 자제하시길 바라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삼성화재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화재가 오늘 좀 7%대 좀 약세를 보여지고 있는데 장중에는 좀 제가 봤을 때는 뭐 10%가량 또 좀 급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일단 삼성화재 좀 오늘 소식들을 보니까는 이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뭐 수정이 불가피하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주가에도 좀 크게 부정적 영향을 미쳤던 것 같은데, 뭐 그동안 이제 삼성화재 좀 상당히 주가를 상당히 많이 끌어왔었습니다. 그동안 뭐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어떤 배당 확대 기대감으로 해서 주가를 끌어왔었지만은 오늘 나온 소식으로 전해서는 일단 이런 계획들이 상당히 조금 수정이 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본다면 자사주 매입도 좀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이제 배당 성향도 이제 축소를 할 것으로 좀 예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좀 하락세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삼성화재의 경우 좀 앞으로 어떤 조금 경영권을 조금 그 방향성을 좀 정할지 여부가 가장 크게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러한 부분이 아직까지 뚜렷한 뭐 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좀 관망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NC소프트가 자사주 처분과 넷마블 게임즈 지분 인수 결정에 현재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영권 방어를 위한 동맹을 위해서 넷마블 지분을 좀 비싸게 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분석에 NC소프트 주가는 좀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반면 넷마블 게임즈의 주요 주주인 CJ ENM은 상승세가 나오고 있죠. 두 종목들 주가 흐름 비교해 살펴보도록 하고요. 한 종목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광동제약도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이 코리아의 플랫폼 인수 소식에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향후 주가 흐름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김근호 연구원님. 네, 이제 NC소프트가 넷마블 게임즈와 또 넓게는 텐센트 쪽과 이제 삼각 동맹, 뭐 구성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제 표면적인 이유는 NC소프트가 넷마블 게임즈의 지분을 인수한, 왜 자사주 처분해서 이제 넷마블 게임즈 지분을 인수한 이유는, 표면적인 이유는 모바일 게임 강화,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속내는 이제 넥슨과의 경영권 분쟁을 대비한 포석,
이런 부분으로 좀 얘기가 돌고 있죠. 넥슨이 NC소프트의 넷마블 게임즈 투자에 굉장히 좀 불만을 표출하면서 넥슨과 NC소프트의 갈등이 좀 심화될 수도 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 사업 제휴와 공동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이제 보통주 195만 주, 주당 20만 573원, 17일 날 초봉 공시 나왔고요. NC소프트가 3,803억 원 규모의 투자를 결정을 또 했습니다. 넷마블 게임즈로. 그래서 넷마블 게임즈 같은 경우 뭐 어떻게 보면 주식 수합이 된 거죠. 넷마블 게임즈 NC소프트 지분 8.93% 보유하게 돼서 3대 주주로 올라서게 되고요.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넷마블 게임즈 지분 9.8%를 확보하면서 4대 주주로 올라설 예정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NC소프트가 넷마블 게임즈를 백기사의 형태로 우군을 얻게 된 결과론적으로 우호 지분 확보 이 부분으로 좀 볼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의미의 자사주와 수합을 하게 된 것 아닌가라는 부분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좀 나오는 얘기가 바로 중국 인터넷기업 텐센트인데 지난해 CJENM과 넷마블 게임즈 5,300억 투자를 결정을 했죠. 그리고 넷마블 게임즈의 3대 주주가 텐센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굉장히 좀 큰 우군을 얻게 된 거죠. 지분 구조에 있어서 굉장히 좀 큰 우군을 얻게 됐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결국에 향후에 이제 NC소프트가 넥슨과 지분 경쟁을 벌일 경우 텐센트의 까지 백기사의 역할을 요청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가 포석이 되고 있는 거죠. NC소프트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습니다. 기존의 온라인 게임에 치우쳤던 부분에 있어서 최근 모바일 게임으로의 진출의 포석 그리고 플러스 경영권 분쟁에 있어서의 우위적인 지위의 어떤 확보 이런 것들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눈길이 좀 가는데 주가는 뭐 그렇게 큰 반영이 되진 않은 것 같다. 뭐 시장을 조금 더 봐야 된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호재, 지금 같은 소식 그리고 지금 같은 가격대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NC소프트는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광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MRO 업체 인수 때문에 또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이 MRO라는 게 소모성 자재 구매 대행 회사죠. 이 코리아 플랫폼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를 인수한다는 소식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 간 B2B 전자상거래 회사고 이 코리아 플랫폼의 주식 410만 주 지분율로 따지면 56%고요. 이 56%를 코롱 글로벌 등으로부터 407억 가량이 인수하기로 왔다. 라고 전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수로 강동제약의 연결 기준 매출액은 굉장히 좀 늘어날 거고 이익 자체도 좀 소폭이긴 하겠지만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 성장할 수 있다. 그런 포석이 될 수 있다. 이런 의미들이 더 큰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좀 이 성장에 대한 부분은 있겠지만 주가로 봤을 때 뭐 모멘텀은 충분히 이어갈 수 있는 종목. 어제 급등했고 오늘 또 상승폭 나오고 있는데 오늘이 굉장히 좀 중요하죠. 어제 거래량 대비해서 오늘 거래량이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흐름은 좀 중요하고 오늘도 만약에 오늘 그렇게 큰 어떤 의미가 없다면 어제 오늘 어느 정도 주가에 좀 선반영된 부분들 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앞으로는 이제 숫자로 보여줄 일이 남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종목은 YG플러스인데요. 액면 분할로 오늘 재상장했는데 그 첫 거래일 날 급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여부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 살펴볼 종목은 일동제약인데 경영권 분쟁이 가시화되면서 상승세가 나오고 있죠. 녹십자와의 경영권 분쟁 떠오르고 있는데 주가를 보니까 최근 2월 들어 주가 흐름이 상당히 다이나믹했더라고요. 어떻게 좀 대응해 봐야 하는 것인지 YG플러스 그리고 일동제약 두 종목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김진경 연구원님. 네, YG플러스가 재상장 후부터 좀 강세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 12월 정도에 좀 한 주당 가액을 1,000원에서 500원으로 이제 분할 결정을 내렸었고요. 오늘 이제 다시 한번 좀 상당히 되면서 좀 강세를 보여지고 있는데 YG플러스의 경우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성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YG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중국 시장을 좀 크게 공략을 하려는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
있는데 그 선봉에 바로 YG 플러스를 좀 앞세우면서 어떤 이제 중국 시장 공략이 있어서 YG 플러스에 대한 뭐 중국 시장에 따른 뭐 화장품 인수라든지 여러 패션 사업 그리고 이제 중국 시장 이제 한류 엔터테인먼트 이제 그 진출을 위해서 YG 플러스를 좀 앞세우면서 좀 진출을 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성장성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아직까지는 일단은 뭐 이제 원래는 이제 휘닉스 홀딩스라는 이제 회사였지만은 YG 엔터가 좀 인수를 하면서 YG 플러스로 이름을 바뀌면서 좀 이렇게 좀 상장이 되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분위기 전반적으로 좀 엔터테인먼트에 좀 관심이 상당히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YG 플러스가 중국 그 시장 진출에 대해서 큰 역할을 맡은 만큼 일단 YG 플러스의 경우를 만약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좀 중장기적으로 좀 지켜보시기 바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종목 일동제약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동제약의 경우가 6%대 강세를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경영권 이제 분쟁이 점차적으로 좀 가시화가 되면서 아무래도 주가도 좀 강세를 보이는 것이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그러니까 일단 뭐 다음 주 이제 주총이 열리게 되는데 녹십자와 함께 뭐 어떤 주주 제안을 두고 나서 이제 표 대결을 펼칠 것으로 예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일동제약의 경우가 그동안에 일단은 뭐 주가가 워낙에 상승세를 보여왔지만은 이런 좀 어떤 이슈를 앞두고 나서 추가적으로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다만 워낙에 좀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 만약 대응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바라보시기 바라겠고요. 어떤 일단 경영권 어떤 좀 결정 부분을 좀 아직 확실하게 조금 더 이제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지만은 이런 좀 이슈라든지 어떤 좀 기대감을 앞두고 나서 당분간은 조금 이제 강세는 이어나갈 수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장 투자 포인트 이제 전략을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이미 예상했던 주가 흐름이었죠. 긴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의견이 팽배했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코스피 코스닥 약 보합권에서 쉬어가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궁금해지네요. 김근호 연구원님. 네, 고민들 많으시죠. 이제 코스닥을 해야 되냐, 아니면은 이제 이 코스피로 사야 되냐, 이 부분 고민들이 좀 많으신데 오늘 굉장히 좀 중요하죠. 오늘 이제 다음 주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방향성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코스닥보다는 저는 아직도 이제 코스피가 조금 더 마음 편히 하기에는 좀 낫다. 물론 뭐 수익률에 있어서는 뭐 지금까지 비교해봤을 때는 코스닥이 물론 좋았는데 이제 앞으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이제 길게 롱텀리하게 좀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게 더 매력 있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이 코스피가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근데 주식을 담아놓고 이제 나가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방향성은 다음 주에 나올 거기 때문에 투자를 하시더라도 자금 집행을 하시더라도 다음 주에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오늘은 그냥 어느 정도 관망하는 자세로 장을 지켜보시는 게 맞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아직까지 이벤트는 남아 있습니다. 그리스 문제도 난항을 겪고 있고 뭐 FOMC 의사록도 공개가 돼야 되고 또 향후에는 지속적으로 이제 미국 쪽의 금리 인상 스탠스에 대한 얘기도 계속 나올 거거든요. 변동성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벤트들이 좀 마무리되는 걸 좀 확인하면서 지나가야겠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고점권에서 논란이 있는 이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더 낫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쉬는 동안 정말 체크해봐야 할 이벤트가 정말 많습니다. 당장 VOJ도 있고 FOMC 의사록도 있고 또 그리스 문제가 어떤 결론을 낼지도 지켜봐야 하는 문제인데요. 역시 김진규 연구원님도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지 궁금해집니다. 어떻습니까? 네, 일단 뭐 보편적으로 좀 명절을 앞두고 나서는 좀 전반적으로 좀 국내 시장이 좀 관망세가 좀 보이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저도 마찬가지로 좀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지금 일단 뭐 설 명절을 앞두고 나서 이제 거래량도 현저히 줄고 있고 아직까지 코스피라든지 코스닥도 뚜렷한 방향성을 찾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뭐 분위기 자체로 봐서는 이미 그 시장은 설이 좀 시작이 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일단 뭐 제가 봤을 때는 오늘은 좀 쉽게 이제 섣불리 좀 매수는 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간 이제 그리스라든지 뭐 일본의 이제 VOJ 그리고 오늘은 또 이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이제 결정이 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좀 여러 가지 좀 기다려
기다려봐야 이벤트들이 좀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좀 이벤트들을 일단 먼저는 좀 살펴보고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뭐 그리스 쪽에서도 가장 큰 좀 우려감이 좀 작용이 되고 있지만은 그래도 좀 코스피 흐름을 본다면은 여전히 꿋꿋하게 그래도 한 뭐 1950선 부근을 좀 지켜내주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뭐 아직까지 지금까지 분위기로 봤을 때는 뭐 크게 좀 영향을 미치진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가장 큰 게 좀 첫 번째로 좀 살펴봐야 할 때는 아무래도 수급인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좀 외국인이 확실하게 좀 순매수세로 돌아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이 오늘도 좀 매수로 보여질지 아니면 설 명절을 앞두고 나서 매도로 보일지 여부가 가장 크게 관건으로 작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코스피 그 시장에서는 좀 전반적으로 좀 낙폭 과대 위주의 종목 위주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뭐 이제 앞으로 1분기 뭐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고 외국인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와 주는 종목이라든지 업종 위주로 좀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코스닥의 경우는 좀 아직 여러 가지 좀 먹거리가 좀 많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게임주라든지 바이오좀 좀 여러 가지 기대가 되고 있는 업종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공략을 한다면은 충분히 중수형주에서도 성과를 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설 연휴를 앞두고 관망세가 예상되고 있지만 연휴가 지난 이후 또 외국인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업종과 종목에 주목을 해보자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JBS타의 김진경 연구원님, 메르츠종공증권 김근호 연구원님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월 17일 화요일장 개장한 지 30여 분 지났습니다. 현재 구간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점검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볼 텐데요. 현재 코스피 지수는 1956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1955포인트로 하락세로 출발했었는데요. 전거래일 대비 현재 1.6포인트 정도 밀리면서 보합권 내에서 소폭의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외국인만이 소폭 좀 사주고 있죠. 외국인이 3거래 연속 사주면서 41억 원 사고 있고요. 오늘 기관도 소폭이지만 매수로 들어왔군요. 9억 원 사주고 있고 개인만이 13억 원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관망하는 분위기네요. 코스닥 분위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닥 지수는 하락 전환하면서 609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0.94포인트 밀린 상황이고요. 오늘 출발은 611포인트로 상승세를 보였지만 고점 부담 때문인지 현재 조금 밀려있는 모습이죠. 수급 동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부담을 주고 있네요. 기관 쪽에서 50억 원 팔고 있고요. 외국인도 33억 원 함께 팔자세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 쪽에서 128억 원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네요. 네, 좀 더 자세한 시장 이야기 증권사 오인에게 물어봤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최희승 차장입니다. 3거래일간 변수가 많기 때문에 현금 50% 이상을 확보하자. 정영훈 팀장님, 역시 설 연휴를 앞두고 불확실성을 피한 관망 심리가 팽배하다. 김혜란 연구원, 연휴 기간 이벤트 확인이 필요하겠다라는 의견이었고요. 김현경 주식팀장은 다음 주 전략이 필요하겠다. IT 부품주 미리 관심을 두자. 끝으로 안상현대리 그리스 리스크 단기 변동성 증가일 것으로 보이면서 분할 매수 유지하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IM투자증권의 정영훈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긴 설 연휴를 앞두고 오늘 좀 관망 심리가 팽배할 것이다라는 분석이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전략 들려주시죠. 네, 우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 연휴를 앞둔 시점에서는 이제 불확실성을 좀 피하기 위한 그런 좀 현금 확보를 하는 경향이 좀 높은 그런 좀 경우가 좀 많이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뭐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설 연휴를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오전장 뭐 시장 흐름에서 나타났다시피 어느 정도 좀 관망 심리가 다소 좀 팽배한 그런 좀 흐름을 좀 보이는 좀 하루가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그리스 부채 협상이라든지 또한 이제 러시아 이슈 뭐 여러 가지 지금 대외 불확실성도 산재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휴 기간 동안 다소 좀 한번 이러한 좀 이벤트들을 좀 지켜보자라는 그런 좀 분위기가 좀 강하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후면 아마 이제 발표를 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2월 그 금통위에 좀 시장에 좀 이목이 좀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시장의 예상은 어느 정도
정책금리가 현행 그 2%대의 그 정책금리가 좀 동결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뭐 지금 시장에서 뭐 금리를 뭐 동결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이제 국내 유동성 유입보다는 역시나 증시에 대한 상승에 대한 부분에 기대를 하는 것은 결국에 이제 해외 유동성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결국에는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3월 이후에 그 해외 유동성 공급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3월 이후부터 이제 ECB의 대규모 양적 완화에 따른 어느 정도 유럽계 자금 유입 가능성이 좀 높은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이러한 좀 해외 유동성 공급에 대한 그러한 부분을 좀 주목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뭐 거래소 대형주보다는 코스닥 그 바이오주를 중심으로 한 코스닥의 상승세가 상당히 좀 강한 그런 좀 모습을 좀 보여줬지만 설 연휴 이후부터는 이제 3월 이후 그 해외 유동성 유입에 따른 어느 대형주 쪽으로 좀 모멘텀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코스닥보다는 대형주 쪽으로 점진적으로 비중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좀 전략이 이제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휴가 지난 3월 이후에는 ECB 양적 완화에 따른 대규모 유동성 공급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위주로 공략해 보자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IM투자증권 정영훈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전의 명수 예병군 멘토입니다. 자, 시장이 또 좀 변동성을 보이고 있죠. 자, 이유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가 협상카드로서 그렉시트라는 참 막대한 문제를 들고 협상을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마지막 막바지 단계에 배수의 진을 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ECB 그리고 EU, IMF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위협 협상 카드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계속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또다시 대외적 불확실성이 되는 것이고 증시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계속 강조드렸습니다. 밑으로 지금은 누르는 힘보다는 위로 끌어당기는 힘이 조금 더 강한 추세입니다. 그래서 낙관적 전망을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드렸는데요. 그 점을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별로는 굉장히 좀 다른 흐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까지 기존에 많이 상승했던 종목군들이 조금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하락세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섹터가 주도주로 막 부각되는 것처럼 또다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모습들이 전체적으로 오르지 못하는 이유는 불확실성적인 부분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거래대금이 넉넉지 않다는 얘기를 반영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꼭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금통위 금리 발표가 있죠. 그런데 이 금통위 금리 발표가 좀 파격적으로 단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동결 쪽으로 지금 얘기들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결 쪽이 나온다면 여전히 이런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끌어안고 가야 되는 그런 장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일단 대형 종목군과 지난 종목군 위주로 좀 살펴보면서 지금 좀 시장 빠르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SK 하이닉스가 또 빠지네요. 예, 자, 이제 또 46,000원 부근에서 또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삼성전자도 지금 약보합세에 있고, 지금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불확실성 존재에 대한 부분들이 팽배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자동차 쪽을 보게 되면 오늘 이제 혹시 금리 인상을 할지도 모른다는 부분과 그 다음에 바닥론이 대두가 되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지금 참고를 해보세요. 실적적인 측면이 지금 갑자기 개선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더 나빠질 게 있느냐는 인식이 확산된다면 지금 구간에서 크게 빠지지 않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조선 정유 쪽은 여전히 좀 불확실성이 계속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거기서 바닥을 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직은 바닥을 다졌다고 해서 쉽게 들어갈 영역은 아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실적이 지금 뒷받침되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금융주라든가 증권주 쪽은 약세 쪽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보험도 역시 크게 뭐 강한 섹터 쪽을 지금 강하게 보이고 있지는 않아요. 오늘 또 삼성화재가 한 8% 정도 급락이 나오고 있네요. 자, 이렇게 보험, 생보사, 손보사 쪽에서 지금 급락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 군데군데 눈에 좀 띕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샤오미 관련주라고 얘기 드렸던 NC넥스가 오늘 좀 급등이 좀 나오고 있고, 퍼스텍의 지금 상승세가 좀 만만치 않습니다. 자, 이 퍼스텍이 지금 갑자기 급등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자면, 이 퍼스텍은 늘 실적이 문제가 돼서 많이 올랐다가 바로 꼬꾸라지는, 그러니까 즉, 이렇게 뾰족산을 많이 그렸어요. 이 부분은 바로 실적적인 측면이 지속적으로 담보가 안 되는 이제 방위산업 관련이기 때문이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퍼스텍이 최근에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자회사죠. 이 자회사에서의 드론 관련 때문입니다. 이 드론이라는 게 최근에 판매량도 급증이 되고 있고 인기도가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참고가 됐으면 좋겠고요. 교통 관련주, 교통카드 관련주죠. 에이테가 그 경봉이 최근에 이제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40주 뭐 충돌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영종대교에서 일어났던 그 큰 교통사고가 경봉의 교통카드 시스템이었으면 충분히 피해갈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사물형 지능 인터넷이라고 하죠. 그 사물 인터넷에 대한 부분들이 강조가 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계속 좋은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은 크게 나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기대감이 조금 팽배해져 있는데 이것이 금리 인하까지 단행이 된다면 오히려 더 기대감은 팽배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주 쪽에서의 강한 급등세가 좀 나올 수 있다.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두드러진 종목군들이 좀 거기서 나오고 있고요. 자, 전기차 쪽에서 최근에 이제 코디에스라든가 뭐 이런 종목군들이 우리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급등세가 좀 나오고 있었는데, 자, 오늘 아침에 이 원고를 쓸 때까지만 해도 게임주들이 이렇지가 않았는데, 뭐 어디 원고를 누가 보는 것 같습니다. 그죠? 자, 모바일 게임주, 다시 봐야 될 자리라고 제가 오늘 간다 확 간다로 들고 나왔습니다. 대세는 역시 모바일 게임주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젊은 친구들이 보면, PC방에서 온라인 게임을 즐기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친의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 게임을 많이 즐기고 있습니다. 지하철에서도 그건 볼 수 있고요. 군데군데서 그런 게 보여집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앞으로의 실적적인 부분들이 계속 담보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 모바일 게임주들이 많은 유저 확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많은 유저 확보로 해서 다양한 산업을 지금 진출하려고 하는 그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고가 된다면 이들의 어떤 결과적으로는 인프라 싸움이거든요. 그 인프라 싸움에서 이겨나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모바일 게임즈는 다시 한번 대세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 중에서도 제가 두 종목만 딱 잡아왔습니다. 컴투스하고 조이시티인데요. 썬데이 토즈는 최근 들어와서 계속해서 시장에 의심을 좀 받고 있습니다. 굳이 이걸 같이 잡을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컴투스하고 조이시티를 다시 한번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되겠는데, 컴투스는 여전히 모바일 게임주 강자고요. 조이시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바일 게임주 강자로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컴투스하고 같이 봐야 되는 종목이 있죠. 바로 게임빌이라는 종목인데, 이런 것을 같이 보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수익률이 좀 담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대세가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지금 모바일 게임주가 조정이 들어왔다고 해서 실적이 안 받쳐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실적은 지금 받쳐주고 있습니다.
실적이 최근 들어 조금 안 좋게 나왔던 이유는 여러 가지 또 그리고 우려가 나왔던 이유는 중국 쪽에서의 부분이에요. 중국향 매출이 떨어지지 않겠나라는 우려입니다. 왜냐하면 규제를 한다라고 하니까 사실 그 우리나라에서도 이 게임주에 대해서는 규제를 계속했죠. 정책적으로. 그런데 이 규제를 막을 수 없을 만큼 게임주들이 굉장히 활기를 띨니다. 이유는 이제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이 모바일 게임주는요, 핸드폰을 보통 본인의 명의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모님 명의로 하다 보니까 훨씬 게임 접근이 쉬웠고, 그러다 보니까 유저들이 빨리 확보가 됐고, 거기다가 이제 저희 세대죠. 저희 바로 밑에 세대, 이 게임을 즐기는 세대, PC방 세대들이 자라면서 직장을 다니면서 가장 편하게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모바일 게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금통위 금리가 조금 좋게 발표가 나려고 하나요? 코스피가 조금 돌아서고 있고, 코스닥도 역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 이것은 시장에 대한 기대감과 그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꼭 좀 참고하셔서 오늘 하루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물러가게 되면 이제 설을 지나고 여러분들 뵙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쪼록 명절 잘 보내시고요. 구정 건강 챙기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 네, 하락 출발했던 코스피 지수가 낙폭을 줄이며 상승 반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어제 종가였던 610포인트를 중심으로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이 한국은행의 금통위가 현재 진행 중인 가운데 어떤 결과가 날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설 연휴 가족과 함께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연휴 지나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